안녕하세요. 돈클래스입니다. 지난 1편 영상에서는 꼬마빌딩 건축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건축공사의 진행 과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공사는 설계, 견적, 계약, 시공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설계와 견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계약과 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건축주는 결정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낯선 분야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인데요. 게다가 건축공사 특성상 이미 진행된 과정을 되돌리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축공사에 큰 벽을 느끼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설계 전에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 준비 단계에서의 목표는 바로 내가 지으려는 꼬마 빌딩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즉, 건축주 머릿속에 지으려는 건물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두려울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설계와 견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계입니다. 건축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설계입니다. 설계 결과물은 건물의 가치를 결정짓고 이후 이어지는 견적, 계약, 시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없고 이후 단계에서 수정하려면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사 선정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원하는 건물의 모습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건축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하는 착각이 설계사가 전문가니까 알아서 내가 원하는 건물을 정해줄 거라는 생각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법에 맞게 설계하는 전문가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건축주 머릿속에 원하는 건물의 모습이 없으면 설계사와 의견을 나눌 때 의견을 낼 수가 없게 되고 설계사 의견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설계사가 부동산에 지식이 많아서 알아서 잘 설계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리스크는 전적으로 건축주 몫입니다. 호실 면적은 어떻게 나누고 층고는 몇 미터로 하고 외장재는 무엇으로 할지 주차장은 전면에 배치할지 후면에 배치할지 등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 작업의 효율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내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 설계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머릿속에 그리라는 거지? 난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는데. 저 역시도 참 막막하고 고민이 됐었는데요. 이 한 문장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내가 지으려는 건물과 성격과 규모가 비슷한 건물을 많이 조사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건물 외형, 외장재, 창호 형태 정도만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출입문의 위치, 복도 넓이나 내부 마감, 계단실이 어떻게 마감되어 있는지, 에어컨, 실외기는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세부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 건물에 반영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80에서 90% 정도는 해결해 줄 겁니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됐다면 이제 설계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설계사도 단독주택, 상가주택, 상가 등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국수집에 가서 짬뽕을 주문하면 원하는 음식이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때문에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에 맞는 설계사를 찾아야 합니다. 설계사분의 이전 작업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설계가 끝났다면 시공사 선정을 위해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도 평당 얼마에 지어주겠다, 공사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준공 후에 주면 된다, 이런 조건으로 공사 계획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지금부터 설계만큼이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견적을 위해서는 투입되는 자재 내역과 대금 지급 조건을 시공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자재 내역은 도면에 다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설계 도면에는 자재 종류, 수치, 시공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지만 직관적으로 필요한 자재, 노무의 양은 알기 어렵고 이 부분을 각 시공사에서 해서 견적을 낼 경우 실수가 생기거나 검토하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설계 도면에서 자재 내역을 작성하는 작업을 적산업체를 통해서 미리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내역서라고 합니다.
이게 내역서 파일인데요. 필요한 공사의 종류가 쭉 적혀 있습니다. 건축공사에는 토 및 지정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거공사, 조적공사 등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설비공사, 소방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공종별 내역서를 보시면 가설공사에는 어떠한 노무와 자재들이 들어가는지, 그 규격들은 어떤지, 또 필요한 수량 등이 나와 있고요. 그에 따른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이렇게 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업체들이 각 금액을 입력해서 총 공사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건축주는 여러 업체에서 이런 견적을 받아서 1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 검토를 통해서 최종 시공사를 선정하면 됩니다. 이 내역서는 시공사와 건축주의 합의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평당 얼마 이런 견적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 내역서가 좋은 점이 시공 중에 창문을 없애고 벽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면 내역서 안에서 창문 시공 금액을 빼고 창문 크기만큼 벽 시공 금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투명하게 공사 금액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건축주 입장에서는 든든하겠죠. 두 번째로 내역서와 함께 대금 지급 조건도 동일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공사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시공사의 견적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억짜리 공사에서 계약금 1억만 지급하고 준공 후 나머지 9억을 지급하는 방법과 계약금 1억만 지급하고 기성고로 4개월 동안 2억씩 8억을 지급하고 준공 후에 나머지 1억을 지급하는 방법은 시공사 입장에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조건도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3편 계약 단계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설계, 견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설계 전에 건축주가 원하는 건물의 모습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모습을 그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셨을 겁니다. 또 견적 요청 시 내역서와 대금 지급 조건이 왜 필요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원하는 것을 반영한 설계가 완성되고 그에 따른 내역서가 산출되면 성공적인 건축공사라는 목표를 절반 이상 이룬 것과 같습니다. 다음 3편 영상에서는 나머지 부분인 계약과 시공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